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이제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모르시는 분은 요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단 한강 씨가 쓴 우리나라 소설이 그 외국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드디어 한강 씨가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채식주의자가 영역으로 나왔을 때부터 이제 그 영문판 소설 한번 보면서 좀 뭔가 그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과연 영문판 그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베지테리언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한글판 그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랑 거의 같은 작품일 수 있을까? 거의는 같은 작품이겠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도 좀 적절한 말은 아니겠네요. 엄밀한 번역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약간 정확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이 맞을까, 그렇게 약간 의심이 드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 해외에서 보는 그 채식주의자라는 작품과 우리나라 국내 독자들이 보는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같은 의미, 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물론 대부분의 전체적인 의미는 아마 그렇겠죠. 근데 좀 세부적으로, 좀 문장적으로, 문장 단위로 보면 조금 약간 석연찮은 그런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차피 이제 모든 공과에 대한 판정이 다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문학상에서 처음으로 한번 노벨상이라는 그런 쾌거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한참 이제 좀 그런 모든 여진이 여운이 좀 가라앉은 마당이니까 공부 삼아서, 그죠? 언제까지나 번역 공부, 뭐 영어 공부의 차원에서 한번 그걸 한번 되짚어 볼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알코올도 좀 달달하게 약간 들어간 김에 한번 처음에 그 한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제일 처음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좀 이제, 두드러지는 삶을 피했죠. 언제나 좀 편한 삶.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바로 이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언제나 나는 과분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나보다 2~3살 어린 조물애기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자라서는 충분히 안전빵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에 다녔고, 그 다음에 뭐 엄청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내 능력을 그래도 알아봐주는 회사에서 또 뭐 그나마 월급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다니는 삶에 만족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위에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여자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자기 어떤 그런 퀄리피케이션,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20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랫배, 노력해도 근육이 붙지 않는 가느다란 다리와 팔뚝, 그 다음에 뭐 좀 그러네, 남모를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작은 꽈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이런 것들에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한 여자를 나는 좀 만났다. 그건 뭐예요? 20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랫배. 그죠? 지금 느낌이 대충 이 사람의 나이가 한 뭐 20대 중반은 이제 좀 지나고, 한참 지나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이 정도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적당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크게 자기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영어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는 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The punch that started appearing in my mid-20s 하면 내 20대 중반에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똥배.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난 별로 크게 그죠? 아주 섹시하고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여자를 찾지 않았다. 그런 여자는 나한테 너무 아예 피곤했을 테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은 이 남자가 그래서 그렇게 만난 그죠? 뭐 아마 뭐 소개팅으로 만났는지 그 짧고 민숭민숭했던 연애 시절을 거쳐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게 When I was a young man barely out of adolescence and my wife and I were dating. 자, 내가 갓 이제 왜 청춘을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부인과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원문은 보면은 짧고 민숭민숭했던 연애 시절.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글로 보면은 이제 뭐 한 20대 후반이나 30대쯤에 이제 대충 이제 흉내만 연애만 하는 것처럼 좀 이제 그죠? 뭐 처음부터 굉장히 끌리는 여자랑 지금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민숭민숭했던 연애 시절을 거쳐가지고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내가 막 청춘을 벗어나서 그 애돌레센스는 뭐 길게 한 10대서부터 한 20 찾아보면 한 24살까지의 나이 뭐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청춘을 벗어나서 청소년기를 벗어나 가지고 우리 부인과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글로 보면 이제 20대 중반부터 내가 막 20대 중반부터 똥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팔다리도 가늘고 뭐 남자의 성적인 매력도 없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10대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부인과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이건 좀 시간이 안 맞죠. 그죠? 영어 번역이 이게 좀 이상한 거야. 분명히 앞에는 그 이야기의 분위기를 보면 20대 후반이나 30대인데 내가 막 20대 그럽시다. 20대 중반이라고 그래. 20대 중반에 우리 부인과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이건 좀 시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따로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여자는 나한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집 와서도 처녀 시절부터 해온 아르바이트로 적어나마 가게에 보탬도 주었다. 이게 여기 처녀 시절은 자기한테 시집 오기 전서부터 해온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가지고 좀 우리 가게에 보탬도 주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영역을 보면 볼까요? From adolescence, she had contributed to her family's income. 그러니까 그녀는 청소년기부터 그녀의 가족의 인컴에 그죠? 뭐 보탬이 되었다. 그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함으로써 여긴 지금 처녀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일을 시집 와서도 계속 해가지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됐다. 우리 삶에 도움이,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그녀는 사춘기서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사춘기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에 그녀의 가족이죠. 아빠 엄마한테 효녀 노릇을 했다. 좀 이게 내용이 좀 안 맞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봅시다. 여기 한글은 자기 부인에 대한 이제 또 평가를 하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 동료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울려대는 아내들. 그러니까 집에서 얌전히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따분하니까 직장 동료나 친구들의 휴대폰을 울려댄대. 막 전화질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바가지를 긁어 요란한 부부싸움을 벌이곤 한다는 그런 주위의 아내들, 그런 아이들, 피곤한 아내들과 다르게 우리 부인은 안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볼까? 자, 여기를 영어로 한번 어떻게 번역했는지 봅시다. If I had one of those wives whose phones ring on and off all day long. 이거 만약 내가 그런 와이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와이프? 그러니까 전화기가 계속 울려대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그 다음에 그 동료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로 하루 종일 그렇게 울려대는 전화기. 여기서는 지금 하루 종일 전화를 하는, 그죠? 그런 부인인데 여기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 부인이 돼 있어. 그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요 뒤에 보면
I would have been grateful when she finally wore herself out. 이거 뭐야? 여기는 나는 그런 그저 하루 종일 전화만 붙들고 사는 아내들이 아니라 내 부인이 그러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죠? 감사히 여겼다. 그런 게 고마웠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I would have been grateful when she finally wore herself out. 뭐야? 나는 정말 고마웠을 거다. 만약 그녀가 그녀를 스스로 지치게 했다면 뭐 전화를 하다가 지치게 했다는 건가 아니면 전화를 받다가 지치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이상한 알 수 없는 문장으로 여기 끝을 매놨어요. 그죠? 이것도 좀 이상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여기 우리나라 말 그 우리 부인은 또 항상 브래지어를 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좀 그래가지고 좀 내가 좀 남복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나무라자. 그녀는 찌는 듯한 더위에 조끼를 겹쳐 입는 곳으로 브래지어를 대신했다. 그죠? 브래지어는 입기 싫으니까 조끼를 하나 더 겹쳐 입어가지고 그 젖가슴이 돌출되지 않게 했다. 이런 얘기잖아. 여기 보면 이게 아니네. 자, 어떤 데 보니까 그죠? I tried reproaching her. 내가 그녀를 나무려고 하자. 잔소리하면서 그녀에게 렉처링. 그죠? To lay up with a vest 하면 조끼를 좀 더 입으라고 잔소리를 하면서 내가 그녀를 나무라자. 여기는 내가 우리 부인한테 조끼라도 좀 입으라고. 가슴이 안 나오게. 브라자를 안 입을 거면 조끼라도 입으라. 이렇게 내가 또 야단을 친 걸로 또 예의가 박혀 있어. 그죠? 이렇게 첫 구조적도 약간 좀 원작하고 좀 다른, 그죠? 이걸 역자가 스스로 아마 이런 구절이 더 어울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바뀌어놓은 건지 아니면은 뭔가 아직까지 그때도 한국어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 한국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번역을 한 것인지 그건 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첫 페이지서부터 좀 이상한 번역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궁금했던 게 과연 그 영어로 된 그 번역서를 접하는 그 독자들과 우리말로 그 소설을 읽은 독자들과 그 어떤 똑같은 의미의 그런 책을 읽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그런 약간 의문점이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한번 이 베지테리언의 베지테리언은 영문 번역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와 베지테리언을 좀 번갈아서 좀 비교해 보면서 분명히 어디까지나 영어 공부 또는 번역 공부의 차원에서 좀 한번 번역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